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께서 여쭤보는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상속, 증여,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정의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권리와 의무를 다 이전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고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증여자가 살아계실 때 증여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의 시기를 정할 수 없지만 증여는 언제 증여하실지 시기를 정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를 딱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또 어떻게 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그 구간별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부터 50% 구간까지 있고요. 1억 원 이하까지는 10%, 1억 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50%까지를 최고 세율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해주는 어떤 항목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상속이랑 증여는 이 공제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큰데요. 상속은 일단 공제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공제라고 해서요. 일단 2억 원 공제를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적공제라고 해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요. 미성년자가 있다라고 하면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곱하기 1,000만 원씩을 추가로 공제해주고요. 또 혹시 장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애인분의 그 남은 기대 여명 연수 곱하기 1,000만 원씩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공제 2억과 인적공제가 합쳐서 5억 원에 미달한다라고 하면요. 일괄강제라고 해서 최소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최소 5억 원, 그리고 배우자분들께서 상속 받으시는 금액을 한도로 30억 원까지 해서 배우자 공제도 추가로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상속 공제,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공제되는 건 좀 많이 있나요? 증여공제는 딱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적습니다. 일단 많이들 아시는 게 배우자가 한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직계 좀비속 간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액수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증여도 좀 했었고 근데 또 나중에 상속하게 됐을 때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미리 증여를 하면서 상속세 세율 구간을 낮추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상속인이라고 하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간을, 그리고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면 상속 개시일 전 5년간 미리 받은 자산에 대해서요. 상속세로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요,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를 미리 해두세요.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10년에 한 번 되거든요. 상속을 준비하는 것, 또 증여를 준비하는 거는 결국엔 롱텀으로 장기간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하셔야겠네요. 그럼요. 특히 상속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특히 상속세 부담이 덜 하시고요. 또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공제가 크니까 상속이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재산이 한 10억 원 정도 하는 주택 딱 하나만 갖고 있는 A씨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A씨는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주택을 상속을 통해 이전을 하게 되면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씩 해서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됩니다. 근데 이걸 미리 증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증여 세액이 나왔겠죠. 증여를 하면 증여 시점에 가치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증여를 미리 하셨을 때 부동산 가치가 20억 원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20억 원에 대한 세율로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요. 이제 그게 한 20년이 지나서 40억 원이 되면 40억 원의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20년간의 화폐 가치 차이도 있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화폐 가치 상승보다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많으니까요. 네,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고액자산가라고 하면 미리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자산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좀 유리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가치 상승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주식 가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상속이 훨씬 유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주식 가치가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좀 적은 시점에 미리 증여하실 수 있다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좀 어떤 보험을 좀 활용을 해서 미리미리 어떤 사망보험금을 좀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겠네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 납부 시점에 상속세를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뭐 부동산을 급매를 한다던가 뭐 주식시장이 현재처럼 안 좋은데 주식을 급매를 한다던가 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고액자 상가이신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해두시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외적으로도 좀 상속과 증여의 큰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제 유산 과세형 구조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증여자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받으시는 수증자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많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 재산이 한 35억 원 되시고 자녀가 10분인 고액자 상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사망을 하고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일괄공제에 5억 원만 적용을 했다고 그냥 단순 가정을 하면 30억 원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15년 전에 자녀 10명한테 균등배분해서 3.5억 원씩 증여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자녀분들은 본인들이 받은 3.5억 원에 대해서 그 증여세액공제 5천만 원씩을 받고 3억 원에 대해서 그 증여세율 20%만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세율 구간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됩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사전 증여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속세에 대해서도 증여세처럼 이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끔 이제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뉴스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인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유리하실 거고요. 이 부분이 과연 개정이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개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상속이 나올지 증여가 나올지 너무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또 답변 드리니까요. 편하게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상속이 나올지 증여가 나올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법인 대표님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에는 법인 회사의 입장으로서 상속이 나올지 증여가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다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성장하는 거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맞춰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해주신 세무사님께도 너무 감사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